10월 1일 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는 여야가 격돌을 했습니다. 격돌하는 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놓고 MBC가 자막 조작을 했고 이것을 민주당이 선전선동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한국 국회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미국 의회를 말하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서 MBC가 자막 조작을 한 것이냐. 대통령이 비속어를 만약 했다면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비속어를 했다면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사과하지 않고 또 사과를 해서는 안 되느냐라는 부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사과를 해서도 안 되고 사과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재명이 어제 전남도청에 가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을 했지 않느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 또 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잘 모르겠는데 바이든이라고 한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3, 4일 전에 한 이야기하고는 달라졌다. 이재명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 말이 달라진 것이냐. 형수 쌍욕의 이재명이가 이 부분, 비속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말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3일 전에 이재명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좀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먼저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갑자기 욕을 했지는 않느냐. 욕을 했으니까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 입장이 바뀐 것이죠. 프레임이 바뀐 것이죠.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놓고 프레임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이건 MBC와 민주당의 자막 조작, 이게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속어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도 지금 이 부분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MBC의 자막 조작도 지금 잘못됐고 비속어가 있었다면 비속어도 문제다 지금 이런 식인데 이래서 이제 양측의 공방전이 펼쳐졌고 정말 치열한 공방전 끝에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나왔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또 금수완박 법안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재 그 변론 과정을 문제 삼아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박홍근이가 고소를 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느냐? 거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은 바이든이라고 했느냐, 날리면이라고 했느냐, 이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한국 국회를 이야기한 것이고, 한국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예산이 날아가면 창피해서 어떠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새끼라고 했느냐, 이 사람들이라고 했느냐, 라는 건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기억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쪽팔리면이라는 말은 했다라는 건 이제 분명한 것입니다. 이걸 놓고 민주당과 MBC 쪽에서는 또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미국 의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폄하하는 것이다 라고 자막 조작을 하면서 이걸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고소고발전이 이어졌으니까 이게 재판에 가게 되면 정밀한 음성 분석을 하면 소음을 제거하고 하면 거의 근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쪽팔리는 정도의 뭐 약간의 그런 거친 표현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말의 내용은 한국 국회에서 한국 야당이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창피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거라는 건 이미 거의 확인된 부분이고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짚어야 할 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에서는 정말 똘똘 뭉쳐서 이 지금 MBC 자막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탄압이라고 맞받아치고 있고 계속해서 프레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나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막 조작이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속어가 만약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막 조작을 놓고 이게 언론 자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막 조작은 범죄입니다. 이건 어떤 방송국이든 어떤 개인이든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정도로 가짜 뉴스입니다. 이건 용서를 해서는 안 되는 흉악한 범죄입니다. 흉악한 범죄와 언론 자유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건. 이걸 가지고 이제 프레임 전쟁이 붙게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오버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MBC와 민주당이 사전 결탁이 거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돼서 자막 조작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건 뭐 MBC와 민주당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만약 이런 결정적인 실수가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야 될 겁니다. 적어도 쪽팔리는 그 표현에 대해서만이라도 사과를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MBC와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적인, 윤석열 정부 흔들기는 좋은데, 그러니까 뭐 한국 국회라고 해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에다가 한미 동맹까지 훼손하는 이런 선전선동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것이죠.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잡아야 한다. 이 부분을 먼저 진상 파악을 해야 한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는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이 나오고 MBC와 민주당이 사과를 하고 진상이 모두 파악이 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프레임상으로도 의미가 없고,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에 빌미만 주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사실은 보수 우파 쪽에서도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대통령실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은 사과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좀 주춤한데 계속해서 이 자막 조작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주춤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박진 장관에 대한 뭐 이런 해임 건의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고소, 이런 부분으로 좀 흐트러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민주당이 오버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논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핵심은 MBC와 민주당이 어떻게 결탁해서 자막 조작을 했느냐, 이 부분으로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것이죠. 일반 국민들의 사실의 관심은 대통령이 뭐 비속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에 더 참 관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을 놓고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더 큰 문제는, 수십 배 수백 배 큰 문제는 뭐 대통령의 표현보다 이런 부분이죠. 이 자막 조작, 이 가짜 뉴스, 한미 동맹 훼손,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정말 나라를 망치는 꼴입니다. 광우병 사태에서도 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정말 잔혹할 정도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정말 넘치도록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속어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 논란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가짜 뉴스에 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묻고 난 다음에 훨씬 덜 중요한 이 비속어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유감 표명을 하더라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속어 논란이나 뭐 사과냐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가져가는 것은 MBC와 민주당이 결탁해서 자막 조작한 저 부분을 덮고자 하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렇게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려들면 오히려 지지율에도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은 자막 조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막 조작부터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 지난주에 또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 이재명에 대한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18일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 선거법 위반 재판, 이건 1년 내에 끝을 낼 수 있느냐, 법에 정해진 대로. 이게 가장 관건이고요. 내용은 뭐 단순하게 거지 없습니다. 이재명이 거짓말한 것, 대선 기간 중에 2가지 거짓말한 것, 그 부분은 뭐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고,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냐는 지금 뭐 거의 다 공문으로 다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자료로서. 그래서 오래 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쌍방울 그룹과의 관계, 이게 뭐 정말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최측근이죠. 그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4억여 원, 쌍방울로부터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 변호사비 대납,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도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쌍방울은 그러면 무슨 혜택, 무슨 이익이 있었을까? 북한 측의 그 히토류를 비롯한 북한의 광물 채굴 사업권, 이런 부분들을 약정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와중에 쌍방울의 김성태 전 그룹 회장이 지금 해외에 도피 중인데, 태국 등지에 도피 중인데, 서울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을 세 차례나 외국으로 이렇게 불렀다라는 사실도 드러나서, 이런 건 뭐 사실 충격적입니다. 이재명과 이재명의 주변 사람들의 이 행태들은 언제나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성남FC 후원금 관련해 가지고 검찰의 수사에서 정진상, 지금은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지난달에 임명을 했죠. 이 측근 중에 측근인 이 정진상이 사실상 성남FC의 구단주였다. 이재명이 모든 것은, 성남FC 관련된 모든 것은 정진상과 상의하라.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 대장동, 백현동, 이 정진상은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데리고 다녔던 측근 중에 측근이죠. 모든 걸 정진상에게 협의하라. 자신은 정진상을 컨트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남FC 전 대표가 검찰에 와서 다 진술을 한 것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이제 뭐 두산건설뿐만이 아니라 분당 차병원, 네이버 모두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바로 직접 뇌물죄, 이 지금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직접 뇌물이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정진상과 관계가 되었다면 이건 직접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뇌물죄로 적시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위례개발 특혜 의혹, 이 부분 추가 기소가 됐다. 곧 아마 정진상 소환이 될 테고, 정진상에 이어서 이재명 소환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국회에서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계속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이 되고 이재명이 이게 구속이 될, 이런 것들은 지금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면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이제 칼 것이 이재명 목까지 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끌어보고 어떻게 해서든 좀 물타기를 해보기 위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안마다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입니다. 더불어서 국민의힘 쪽은 내부 정비, 이준석이나 유승민, 이런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비도 이제 시급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정말 뭐 무차별서로 난타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내부 분열은 큰 약점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에 대해서 지금은 가짜뉴스, 자막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확한 뭐 법정 공방 속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느냐가 드러나게 될 테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다. 이러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 아침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